안녕하십니까. 상고볼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K9 3.8 프레지던트 트림입니다. 2012년 7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3.2, 주행거리는 32,957km입니다. 판매 가격은 2,45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내년 많이 남았고요. 일단 검사상 특별한 이력은 없습니다. 입고 기간은 대략 3주 정도 지났습니다. 보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4회, 내차 피해 이력은 없습니다. 기타 특기 이력은 없고 1대 차주분이 3년, 또 2대 차주분이 쭉 실질적으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분은 2분 계시고요. 사진상으로도 특별히 이상하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뒤쪽 범버는 확실히 수리가 보이고 앞범버도 수리는 보이고 이 휀다는 괜찮아 보입니다. 실내가 보시다시피 화사한 밝은 톤 실내고요. 확실히 주행거리가 적은 만큼 사용감이 적습니다. 이런 모니터 옵션도 들어갔고, 이 차는 스마트 크루즈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력을 살펴봤는데 이력상에도 특별한 특기 이력은 없습니다. 특별한 특기 이력은 없고, 보시다시피 DIS 들어가 있고 자율주행 보조 들어가 있고요. 법인으로 출고를 했네요. 그러면 실질적인 1인 소유일 수도 있겠네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 제일 마지막에 헤이딜러가 2월 달에 이제 올려놨는데 사진도 깨끗합니다. 최근에 또 정비한 내역도 있다고 하고요. 구형그릴을 전면 신형으로 교체했다. 법인 리스 후 매입, 그리고 본인 앞으로 이전, 실질적 1인 시도였다. 41명이 입찰했다. 이런 거 등등 알 수 있네요. 괜찮아 보이는 매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대구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여기는 저희 아들님 학교 앞이고요. 저는 이제 대구로 갈 겁니다. 가기 전에 와이프가 요 앞에 화삼동에서 커피 시켜줬거든요. 그거 픽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찾았고요. 이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것저것 경제, 사회, 인문 등등의 이른바 교양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너무 상식을 잘 몰라서 문제는 상식을 잘 몰라가지고 평소 즐겨보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즐겨보는 채널인데 더 시빌리제이션이라고 이 서울대학교 김태유 교수님께서 위대한 문명사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올렸어요. The Civilization, Understanding. 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The Civilization 위대한 문명사 시리즈는 꼭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현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성, 그 다음에 경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자본이란 무엇인가, 산업혁명의 의미와 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또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잘은 모르지만 이런 거구나, 또 세상 돌아가는 혹은 앞으로 혹은 과거에 이런 있었던 역사적 사건
등등을 곁들여 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게 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하고 진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KA9 1세대입니다. KA9 1세대는 뭐 여러 번 타보기도 하고 그랬던 차이고, 사실 지금 이제 나온 지 10년이 훌쩍 넘은 대형차가 시세가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건 사실 좀 비싸죠. 비싼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2025년 오늘이 5월 말인데 현재 이제 중고차 시세가 옛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만사가 변하는데 지금은 중고차가 해외로 수출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시세라는 게 우리 10년 전 이런 시절과 좀 달라요. 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게 기본 이제 원리이지 않습니까? 예, 중고차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5년 들어서 동기간 대비 전년 대비 40% 이상 수출이 증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나가죠. 주로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중동 국가 등등등, 중앙아시아. 근데 이제 대부분은 러시아 쪽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뭐 중동 국가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중고차가 지금 비싼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차가 잘 없어. 아, 뒤에 뭐가 떨그덕거리네. 네, 그래서 지금은 싸고 좋은 중고차가 잘 없다,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다시 오늘 K9 이야기로 돌아와서, K9이 마냥 와 비싸다, 와 2천만 원 저런 차를 지금 산다고 라고 생각하기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소 비싼 건 확실합니다.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건 맞는데, 워낙 주행거리가 짧은 사실상 신차급 차량에 가깝다고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고차는, 게다가 이렇게 옵션 좋은 이런 매물은 비싸죠. 아우 시끄러.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한 졸음 쉼터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되겠네. 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아무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10년 넘은 저런 차를 저 돈 주고 사냐라고 생각하실 분 당연히 계실 테고, 그런 의견도 당연히 수긍되어지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고객님처럼 이 뭐 신차가 얼만데 차 얼마 타지도 않은 좋은 상태의 차로 보이는데 그 정도면 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테죠. 와, 저기 굉장히 무거운가 보네요.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매연이 잔뜩 나오네, 앞차에서. 네, 그래서 오늘 차는 이 가격에 대한 호불호가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그쵸, 구매자가 흔쾌히 가격에 대한 수용을 하셨고 지불 의사가 있다면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는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보이고 깨끗해야만 하는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잣대를 좀
좀 높게 잡아야 되는 차입니다. 오늘 차는. 그래서 좀 잣대를 높게 잡고 차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K9을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네, 판매자분한테 출발했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K9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1세대로 출시했고, 당시에 이제 직전 플래그십 모델이 기아 오피러스였는데, 오피러스의 플래그십 모델을 대체하는 모델로서 당시에 이제 프로젝트명이 KH라고 하는 프로젝트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요 사양으로는 일단 특징적으로는 차가 좀 낮죠. 좀 낮고 넓고, 그래서 전장이 5m가 넘고 전폭이 190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 넙대대하고 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약간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이른바 이제 체어맨 혹은 에쿠스 같은 그런 쪽의 고급 세단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스포티한 쪽으로, 그래서 무게 배분이 52대 48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엔진이 3.3, 3.8 자연흡기 람다 엔진이 매칭이 되었고, 3.3은 이제 300마력, 3.8 같은 경우는 330마력대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 출력 자체는 한 10% 정도 차이인데, 실제로 이제 일상 구간에서 토크, 그러니까 즉 악셀을 밟았을 때 전해져 오는 회전력의 차이는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3.3을 몰다가 3.8을 딱 몰아보면, 스타트 딱 해보면 와, 3.8이 잘 나가는구나 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고, 운전해 보신 분들 아마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W15 방식의 이제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세대 K9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앞쪽 서스펜션의 충격 흡수가 조금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최근 운전해봤던 이제 K9 2022년형 K9을 운전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1세대 모델에서는 아쉬운 점이 바로 서스펜션의 진동 처리 능력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차를 경험해 보았을 때 이제 당시로서는 후륜구동을 현대기아차에서 후륜구동 세단, 후륜구동 승용차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구동 측에서 오는 좀 불쾌한 진동,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특히 60에서 한 80 사이에 이제 오버드라이브 구간에서 올라오는 진동들이, 물론 신차일 때는 뭐 고무 부품들이나 댐퍼 뭐 등등이 이제 고무가 탱글탱글한 시점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좀 고무가 경화가 진행되고 각종 부품들에서 이제 유격이 생기고 이러면서 올라오는 증폭되는 진동들이 다소 걸러지지 않고 들어온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세대 모델로서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 이제 후륜구동, 그 다음에 약간 좀 다이나믹한 이제 플래그십 세단, 뭐 다이나믹한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롤 모델이 있죠. 이제 7 시리즈 같은 그런 차를 표방해서 나온 차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기아차가 이 무게 배분이 거의 5대5에 가까운 이런 호화 사양을 탑재한 덩치 큰 세단을 출시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를 또 현 시점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또 유지 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입차 대비 부담이 적다는 점은 확실한 장점이 될 것 같고, 또 요 반자율 주행 옵션이 또 들어가 있다는 점도 비록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최신 차들에 비해서 사양이 크게 딸리지 않는다는 점, 또 넓은 공간, 또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모델로서 이제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이 오디오가, 그러니까 정말 고급차는 오디오가 좋고 실내가 성숙하고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출력이 넉넉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속편하게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뭐 이슈들은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많이 최대한 개량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비를 해가면서 그런 개선 부품을 쓰고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니션 기술 지원 파트 쪽에서 그런 서비스 기술 지원을 해주겠죠. 좀 뭐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든지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차들이 보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9시가 다 된 약간 막바지 출근 시간대입니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입니다. 전라도 방면이고 저기 7원 JC에서 우회전을 하면 충분내륙 지선 마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선을 타고 올라가서 대구 북구 대구 오토월드라고 하는 자동차 매장에 도착할 예정이고, 여기 대구 오토월드는 한때는 자주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자주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확실히 대선 전에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자영업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고차 시장도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공동 화두인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동산 부동산 버블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콘크리트 밑에 돈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 참 극단적으로 보면 그 부동산의 자가 소유를 금지하고 그냥 강제 뭐 홍콩이나 이런 데처럼 뭐 싱가포르 이런 데처럼 강제로 그냥 임대로 살게 하면 우리 버는 수익의 대부분이 선순환될 것 같은데, 그죠?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소비는 좀 늘고 그 다음에 좀 자본시장도 좀 활성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이제 집 살 돈으로 돈을 쓰거나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 시빌리제이션을 보면 이제 빈부격차가 나라를 강인하게 한다,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 사람들을 잘 살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희 와이프네요. 와이프가 점심 도시락을 싸놨는데 안 들고 왔네요. 바보같이. 아무튼 사람들이 다 같이, 한마디로 다 같이 못 살면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주변도 돌아보고 좀 도울 사람들 돕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제의 선순환도 생긴다.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것이 있겠는데, 빈부격차로 인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요런 분들처럼 빈부격차가 주는 이제 양의 효과, 이제 긍정의 효과 또 당연히 있겠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 더 시빌리제이션 들어보시면 문명화 시리즈 재밌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가 영국에서 이제 일어난 산업혁명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즉 생산이 폭발되고 가치가 폭발되면서 다 같이 이제 잘 살게 된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또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3만 불대잖아요. 미국이 8만 불대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서 성장을 멈출 것이냐,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냐, 혹은요 이 고비를 넘고 또 미국처럼 경제 성장을 또 더 가열차게 가속화시킬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가 잘해왔던 것들은 중국한테 많이 쫓겨오고 있고, 일부는 투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건지에 대해서 각자도 생각해보고, 또 국가를 지도하는 국가 지도자, 정치계에서 현명한 선택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많은 직업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급격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쉽게 말하면 그 폭포 아래 이제 잔잔한 잔물결에 있다가 물살이 가팔라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향후 10년 정도 뒤에는 이 매년 사망자가 지금 보통 매년 사망자가 한 25만 해서 3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만 명대, 20만 명 중반, 초반 뭐 이렇거든요. 향후 10년 뒤에는 10만 명대로 떨어진대요. 또 향후 10년 뒤에는 사망자가 50만 명대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근데 그건 기정사실이죠. 그 다음에 최대 맥시멈 70만 명 이상이 매년 사망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런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또 우리 노령인구의 부양,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과제인데, 참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노인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관련 직종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이런 일도 노령화 사회에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이 자동차 구매력이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것 같기도 합니다. 비단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보진 못했는데 일본 자동차 시장이, 내수 시장은 줄지 않았나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듯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고, 불과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 학교만 가봐도 학년별로,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막 줄 세워놔봐도 애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인구가 급격하게 줄지 않은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 유입이 많았기 때문이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아무튼 이래저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 지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향후 10년 안에 벌어질 이런 일들, 지방 소멸,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그다음 급격한 고령화, 그 다음에 우리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화, 지방 균형 발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건지, 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서울에서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이 지방균형 발전에 굉장히 회의론자가 많다는 점에서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지방이 지어갖고 될 일이가 다 슬럼화 되는데,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방을 버리자는 얘기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방이 슬럼화 될 건데, 그럼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될 건데, 지방이 슬럼화 될 건데 거기다가 돈 써서 뭐해? 거기다가 그거 만들면 뭐해?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철저히 돈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벌어먹게 해주면 지방으로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치인들이, 이 정책을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그 누구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들, 저는 적극적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북극해가 개발되면 지금 우리 부산항이 가장 입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산 경남 부울경이 북극해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부울경의 이제 항만, 그 다음에 재생산, 재가공, 이제 이런 항만 인프라 산업의 이제 메카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대칭인 부울경을, 제가 부산 경남에 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울경을 좀 지금보다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 항만 이런 부분으로 특화를 시키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물류의 도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일자무식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지금 그저 자기의 기득권,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내 배만 불리면 되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나침판이 지금 북극과 N극이 나침판이 뺑글뺑글 돌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풀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렇게 목표 설정을 잘 했으면 마음을 잘 뭉쳐가지고 열심히 으쌰 영차 해서 가야 되는데, 참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세대, 우리 후손, 또 특히 우리가 늙어서 어떻게 이렇게 살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이런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가 잘 극복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자, 중부 내륙 본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선입니다. 지선. 여기서 81km 더 가야 되고요. 대략 예상 도착 시간은 10시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차고지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대구 달성의 랜드마크, 저 아파트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알록달록 아파트. 오색 무지개 아파트 같은데. 네, 거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공단로를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죠. 북쪽으로. 그렇고, 이제 제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입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고객님을 직접 뵙지 않아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차를 볼 때
좀 이렇게 옷을 버리거나 엎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옷 입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꾸 제가 검은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뭐 하면 다 시커매지니까. 하얀색, 예를 들어서 흰색 티 이런 거 못 입어요. 기름때 묻으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진짜 이런 얘기를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웃으실 것 같은데, 뭐 제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저번에 한 분인가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구 방면 초록색 띠를 따라가면 됩니다. 남대구 톨게이트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서대구 톨게이트 아닌가? 남대구 톨게이트 가라고 하네. 이 내비가 그치, 서대구 방면이지. 그러니까 남대구 톨게이트라고 하는데, 하여튼 내비가 여기 오면 아마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헷갈려요. 아, 여기도 남대구 톨게이트구나. 그러니까 남대구 톨게이트가 두 개네요. 제가 여기가 서대구 톨게이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서대구 톨게이트는 저 앞에 있구나. 남대구 톨게이트가 여기랑 여기, 즉 남대구 톨게이트, 그 다음 남대구 톨게이트 다시 1이 저기 옆에 있어. 아, 이러니까 헷갈리지. 자, 여기 뭐 늘 막히는 곳이죠. 여기를 지나서 10km 좀 더 달려가야 됩니다. 자, 신천대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오랜만에 간다. 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네. 아, 제 뒤에 차가 왜 이렇게 제 똥침을 지르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전하시네, 다들. 아, 뭐가 그래? 급해. 아휴, 이렇게 우리나라 뭐 단멸인가? 운전하는데 여유가 없어. 그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는 게 운전할 때인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요. 사회적 제재가 너무 약한가? 아무튼 운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관용이 너무 큰 것 같아. 아무튼 북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쭉 돌아가면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도로죠. 서울로 치면 올림픽대교? 아, 올림픽대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북구청 방면으로 가야 됩니다. 판매자분이 막 그렇게 막 비협조적이거나 그런 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요 도시철도 다리 보니까 여기 서부터미널 있고 저 밑에 여기서 좌회전하면 저기죠,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관련 골목길이네. 여기서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도착했습니다. 저 건물인가? 아닌데.
저 건물 아니죠. 500m 앞에. 저 앞에 있는 건물이네. 자, 도착했습니다. 이 건물은 못 보던 건물인데. 자, 오랜만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1층이더라고요. 주차를 어디 해야 되나? 고객 주차장이 저쪽 어디였던 것 같은데. 고객 주차장 있네. 여기가 고객 주차장이네요. 네. 주차를 했고요. 내려가 보시죠. 날씨는 좋네. 급속성 전기도 있고 좋네요. 아따, 이 미니 먼지가 먼지가 이런 올라붙었네. 하게 여기 반 실내 매장이라 먼지가 잘 들어차합니다. 성능 점검장은 아직 문을 안 열었네요. 안녕하십니까. K9. 네네. 자, 일단 이 차량입니다. 이거 뭐 차량할 여건이 이게 1층이다 보니까 좀 더 비좁은데, 일단은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빼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환경이에요. 일단 좀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엔진룸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가 방전이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충전을 해서 놔둬야 될 것 같거든요. 냉각수는 한 번도 출고 이후에 교환을 하는 적은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엔진 오일은 뭐 제가 여러 번 지금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F 레벨에 다행히 있습니다. 뭐 색깔이나 카본 퇴적이나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보이고, 일단 사고 유무 수리 등은 잠깐만요. 공고를 좀 갖고 와야 되겠다. 이 냉각수 같은 경우도 침전물이 좀 많죠. 냉각수 한 번은 교환해줘야 될 것 같아요. 펜다는 뜯은 흔적이 있고요. 오케이. 엔진룸 먼저 보고, 산도 수준은 괜찮네요. 냉각수는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펜다는 푸는 흔적은 없습니다.
얘는 유압식 스티어링 적용되어 있죠. 약간 오일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정상 검수에 있습니다. 수리 흔적은 없죠. 앞쪽 서포트도 마찬가지고 앞쪽도 확실히 깨끗해요. 여기 워터펌프 부분인데 여기 보면 프론트 케이스 여기 잘 사는 부분, 여기 이쪽 부분 보이시죠? 이쪽 부분은 약간 역시나 사요. 나머지 차의 주행거리를 고려하면 헤드가스켓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누가 좀 있네. 여기 보면 그 프론트 케이스에서 흘러내린 오일이 밑에 오일팬 쪽으로 맺혀 있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잠박 카바는 깨끗한데 프론트 케이스 누르는 이거는 성능 뒤에서 체크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헤드가스켓을 앞 커버가 누가 있네. 보면 뒤쪽이나 옆은 깨끗하거든요. 이거 보면 다 보이죠? 저기 미션 오일판도 깨끗하거든요. 부싱이나 이런 건 확실히 깨끗한데, 이렇게 이쪽에 어쇼은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아우씨 가보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네, 트렁크도 특이사항은 없고요. 손이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일단 하부부터 보는 겁니다. 카본 패드기 주행거리에 비해서 좀 있다가도 이건 아무래도 단거리 주행이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뭐 깨끗하게 썼어요. 보면
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트렁크는 뭐 냄새나 이런 부분 특이점 없습니다. 뒤쪽 백판 날씨도 없고요. 네, 지금 수명이 한 2% 남았다. 이것도 좀 쓰다가 배터리는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서 지금 차를 좀 빼겠습니다. 차를 좀 빼서 말씀드릴게요. 차의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이때 카메라 해상도가 조금 별로다, 그죠? 엔진 소리는 굉장히 정숙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엔진 소리, 블록 달리는 소리 등등 약간 청진기 가지고 봐도 엔진룸은 특이점이 없습니다. 프론트 케이스 조금 사는 거 말고는요. 일단 고급차라고 여기는 송풍 방식의 그거 없습니다. 히팅 냉방을 씁니다. 에어컨은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이런 거 다 잘 되고 그다음에 시트 조절 이런 거 다 문제 없었습니다. 미리 다 패킹을 했거든요. 그리고 잘 나오죠. 카메라. 그 다음에 실내는 주행거리에 걸맞게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나오고 유리 어디 문제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런 거는 사실상 새 차네. 그 다음에 여기도 조석도 깨끗하고 실내는 결론적으로 사용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배터리 갈아왔습니다. 히터도 잘 나오고요. 문제 없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잘 나오고, 나머지 자리 열선 잘 나오고, 통풍 시트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에어쇼크니까 올려볼게요. 음악실 매거진 KBS 음악실 월요일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화제의 공연 소식 확실히 오디오는 좋네. 각종 뭐 버튼, 트렁크 이런 건 다 잘 먹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열 같은 경우도 이거 잘 작동하고요. 이중 차음 유리, 그 다음에 수동식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도 깨끗해요. 실내 같은 경우도 확실히 사용감이 적습니다. 여기도 엉따 열선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공조기도 잘 되고, 뒤쪽에 블라인드 잘 되고, 이런 거 다 잘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활용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여기도 깨끗하고, 그리고 독서등 잘 되고, 그러니까 실내는 굉장히 깨끗해요. 이런 데 보면 비닐도 다 남아있고. 그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내에 담배 냄새가 나요.
심한 건 아닌데 담배 냄새가 확실히 납니다. 흡연자였던 것 같아. 이 전차주분이.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주행거리 짧은 차라는 게 바로 느껴지죠. 실내는 그냥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실내 진동입니다. 지금 파킹 상태고 후진 너브. 약간 타고 들어오죠.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뭐 부품을 교환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상 코드는 없습니다. 사진 찍. 수온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충전 전압도 잘 올라오고, 매니폴드 압력도 정상이고, 타이밍 진보도 괜찮습니다. 공연비만 확인해 보자고요. 공연비도 잘 맞습니다. 14.63. 그래서 이 특이점은 없다. 통풍 진짜 시원하네. 자, 지금 쇼 리프트업도 잘 되죠. 잘 떴습니다. 차고도 잘 떠요. 근데 펌프 작동이 생각보다는 조금 요란하네. 자, 그렇고요.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려가지고 쑥 내려간다. 뒤에도 내려가고 있고, 자, 외관은 앞뒤 범버는 수리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21년 04주차 타이어, 후디어. 홈런건은 없고, 앞 헤드는 30-40% 정도 남았고, 등화리는 잘 들어오고, 여기 앞범버 부분 수리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부분 수리가 있고, 여기는 확실히 이른바 상코마 소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범버 베어링 소리나 그런 거는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어요. 다 제치고 외관도 괜찮은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약간 울렁울렁하죠. 여기 뭐 트렁크도 괜찮아요. 잘 열리고 잘 닫히고, 등화로도 괜찮고, 뒷버림버는 확실히 수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로 똥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울렁울렁하죠? 그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여기 좀 울렁울렁하잖아요. 여기 한 군데 칩 박혔어요. 여기 이런데 여기 하나 판금 있습니다. 이 뒤쪽 사고가 아니고 여기 칩 박혔어요. 뒷타이어도 한 40%, 앞타이어가 한 60% 남았습니다. 패드는 앞에 모두 30-40%고요. 그래서 외관의 특이점은 디펜더입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깨끗한데 디펜더가 이게 아쉽다. 여기 보면 층이 져 있죠. 작업하면 자르려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자자가 한번 찍어봐야죠. 다 고장이 없는데 여기는 이 부분은 방금이 있습니다. 버티. 그리고 430mm. 이 부분이 소리가 있다.
이게 단점이다. 나머지는 기능적인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네, 시운전은 이쪽 보니까 이 안에서 한 바퀴 타보러 가시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담배 냄새가 제법 올라오네.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다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스티어링 유격은 진짜 현대기아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유격이 없네. 근데 베어링 소음이 좀 심한 것 같다. 확실히 에어쇼이 초반에 요철 진동을 잘 흡수하긴 합니다. 하체는 양호해요. 주행상 특이점은 없다. 자, 가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차는 다 봤고요. 출발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큰 기계적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기계적인 특이점은 없었고, 두 가지. 하나는 조수석 디펜더 판금이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 이게 모르고 보면 되는데 저도 저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여서 몰랐는데 밝은 데서 보니까 눈에 거슬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담배 냄새가 좀 나요. 미적작하게, 걸작지근하게. 그래서 아까 출발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차는 오늘 잣대를 좀 높게 봐야 된다고. 그런 면에서 반반인 것 같아요. 구매해도 된다라는 생각 반, 굳이라는 생각 반.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계적인 특이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실내는 깨끗해요. 그 다음에 뭐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니까 괜찮아요. 주행감 밖에서 시운전 해본 건 아니지만 괜찮고, 뭐 누유 프론트 케이스 살짝 비치는 거는 저 람다 엔진의 고질 현상이거든요. 그냥 타도 돼요. 근데 가격이 조금 주행거리가 이게 짧아서 너무 짧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거 담배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가족들이 탔을 때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담배 냄새네, 아우 머리 아파,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차 상태를 제쳐두고 이거 구매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50대 50. 그래서 구매하셔도 된다. 뭐 차는 그럴 만한 상태다. 다만 큰 단점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판매 사장님도 사람 굉장히 좋으셨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차가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기는 힘든 차예요. 이제 새 차가 아닌 중고차로서 저럴 수 있죠. 뭐 한 판 정도 저렇게 돼 있을 수 있고,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뭐 여러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담배 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거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타는 차는 그럼 어떨 겁니까? 갖다 버릴 겁니까? 그런 맥락에서
수용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새 차가 아니니까, 중고차니까 이 정도는 좀 감안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뭐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저 실내 화이트에 저 옵션에 또 저 주행거리라면. 근데 덮어놓고 보면 12년식 차가 2천만 원이 넘나? 싸진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 차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정도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구매자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한번 차볼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대구에서 인사드리고, 대구 뭐 공기가 부였네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